자, 지금은 문법 첫 시간이고요. 오늘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의 본질 파트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기능 파트를 설명을 할게요. 언어라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랑, 그 다음 음성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까지 표현해서 말로써도 의사소통할 수 있고 문자, 글자를 쓰면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어떠한 본질과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고등학교 내용에서도요. 그 다음 수능의 내용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 우리가 언어를 배워 나가면서 국어라는 언어, 영어라는 언어를 배울 텐데요. 이 언어를 배워 나가면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알아두어야 이해가 다른 문법 체계도 이해가 빠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고 학습한다, 가볍게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언어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언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특성. 아이고, 꺼야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네. 언어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언어의 기호성,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규칙성, 이렇게 성질을 나타내는 성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언어의 기호성. 언어라는 것은 뭔가 기호적인 특징이 있다. 기호. 우리가 문학 시간 할 때요. 문학할 때 긍정적인 것은 동그라미라는 기호. 그 다음 부정적인 것은 세모라는 기호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에다가 표현해낸다. 즉 이렇게 교복을 입은 여학생,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문자로서 기호에 넣어서, 그 다음 음성이라는 말할 때 발음, 음성을 통해서 이 사람이라는 의미, 인간이라는 의미를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언어의 성질인 기호성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어렵습니다.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의, 스스로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어떠한 언어가 나타내는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 사이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언어의 형식 사이에는, 즉 이 두 개가 허파로 숨을 쉬고 두 발로 걷고 그 다음에 코로 숨 쉬고 눈이 두 개가 달려있는 이러한 동물을 왜 사람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했는지, 그 두 개가 매칭이 된 거에 대해서는, 내용과 형식이 매칭이 된 그 관계 사이에서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까지 할게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내용, 이 인간, 동물, 이 내용, 왜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사람이라는 기호로 쓰인 건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표현을 보면은 필연적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고요. 필연적이지가 않다라고 했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 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사람이라고 불렀는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임의, 어렵죠? 랜덤, 그냥 말 그대로 마음대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결합이 되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 한국에서 하는 거죠. 영어권에서는 man이라고 하고요. 중국어로는 run, 그 다음 일본어로는 히토라고 해요. 즉,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다 똑같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형식이 다 다르죠. 왜 형식이 다르다? 어떤 형식이 결합됐는지, 즉 어떤 문자로 표현될지, 어떤 음성으로 표현될지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결합이 된 겁니다. 이게 언어의 자의성이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쉬워져요. 언어의 사회성. 사회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라는 것은 누가 모여야 돼? 그렇지.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지.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만들었을 때 그 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약속이 필요하다. 더 쉽게 말해서 개인주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사회니? 아니죠. 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법이라든지 어떠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 언어 체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단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또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 내용에 여기 예쁜 한복 입은 이런 모양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 오늘 좀 사람이라고 부르기 싫은데 오늘은 그냥 사람 말고 삼다수라고 불러야겠다. 야 삼다수야 물 좀 가지고 와봐. 뭐야 이게? 그죠?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언어는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언어로서 구실을 할 수 있다. 우리말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 누워 잘 수 있게 만든 가구라는 뜻의 침대, 사람이 누워 잘 수 있는 가구, 이걸 뭘로 약속했다? 침대라고 약속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사진이라고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니까.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또 빠르게 알아볼게요. 역사성. 역사라는 것은 멈춰 있나요? 앞으로도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나요? 그죠? 흘러갑니다. 역사. 자, 지우고. 됐네요. 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말이 생겨나거나 소리나 뜻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까지 쓰이던 말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생성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성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소멸하기도 합니다. 뭐의 흐름에 따라?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 성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 소멸하기도 한다. 사라지기도 한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생성,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조선시대 때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죠? 조선시대 때 없었던 사물들이 혹은 개념,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나면서 모두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형식, 문자가 만들어줘야 돼요. 언어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언어의 역사성. 새로운 물건, 생각들이 태어나면서 그때 언어가 생성된다. 자, 두 번째, 성장, 변화입니다. 변화.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도 멈춰있는 게 아니라 자꾸자꾸 바뀝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 잠깐 얘기를 해주면, 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더 잘 그릴까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고요. 여기 제주도 있죠. 자, 예전에 여기 서울 지역의 말은요, 지금의 말과 많이 달라요. 지금의 말과 겁나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말은 특히. 근데 이 조선시대의 말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 제주도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휘부터 발음부터 사투리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하다 있죠.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다는 무언가를, 행동을, 움직이다, 무언가를 하다 말 그대로 나는 건데, 근데 이 제주도에서는요, 이 하다라는 뜻이 뭘로 쓰이냐면요, 많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많다.
그죠? 하다가 뭘로 쓰인다고요? 많다라고 쓰여요. 많다. 진짜예요? 와, 잘도 하다라는 것은 정말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다라는 게 언제 쓰였던 거냐면 조선시대 때 쓰였던 어휘다. 조선시대 때 표준어라는 거죠. 아이고야, 이거 왜 이러니? 조선시대 때 표준어다. 이상합니다. 이거 왜 이러죠? 됐습니다. 제가 처음 쓰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선시대 때 정리합시다. 조선시대 때 하다는 뭐였다? 많다라는 뜻이다.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어떻게 됐어요? 무언가를 행동하다로 바뀌었죠. 그쵸? 이거는 시간이 흐를수록 뭐 한다는 거? 변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어도 정말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쓰이다 보면은 서울에서 안 쓰고 있어요. 그 단어는 제주도에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역사성 조금 더 볼까요? 보면은 성장 또 조선시대 때 얘기 나오네요. 불휘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정말요? 이게 뭐였냐? 뿌리. 우리가 식물의 뿌리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걸 불휘라고 발음을 했었다. 자, 어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적다라고 표현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너 참 어리구나 하면은 이 어리다라는 표현이 정말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어리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어여쁘다. 오늘날은 뭐라고 쓰여요? 예쁘다라고 쓰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어여쁘다라고 하면은 불쌍하다라고 했습니다. 불쌍하다. 자, 그 다음 얼굴 나왔어요. 얼굴은 영어라는 게 더 의미가 더 쉽게 전달될 것 같아요. 요즘은 face, 얼굴 딱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상스러운 말로 상스럽진 않지만 면상이라고 하죠. 근데 예전의 얼굴은요 바디, 몸 전체 아이고 몸 전체를 얼굴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지갑은 우리 가죽으로 된 것도 지갑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종이로 만든 갑, 뭔가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소품들만 지갑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는 쉬어요. 온, 짐은, 왜, 가람, 어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소멸.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없다, 사라졌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역사성,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데 첫 번째 왜 4번이 나올까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안 되네요. 자, 첫 번째 만들어진다. 없던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소리가 바뀐다. 예전에 이렇게 발음을 안 했는데 다른 발음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뜻이 변하기도 한다. 뜻이 어떻게 변한다? 너 참 예쁘다. 너 진짜 예쁘다 하면은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 내가 그렇게 불쌍한가? 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 네 번째, 소멸, 사라지는 거. 온은 백이죠. 즈음은 천이고요. 외는 산이에요. 산. 가람은 강이고요. 자, 그런데 나 온개만 줘. 온개 이러지 않죠? 100개만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온이라는 단어는 요즘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라는 거 소멸했다 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서 푸세요. 같이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은 언어는 의미와 형식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자, 두 개로 끊어서 봅시다. 끊어서 의미와
형식이 결합됐다. 의미는 내용이고 형식은 겉으로 보이는 문자와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무슨 체계다? 기호 체계다. 기호. 자, 의미를 형식에다가 넣어서 기호로서 전달한다. 이 형식이 뭐다? 문자라는 기호로, 음성, 발음이라는 기호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개를요, 4발 달린 아주 귀여운, 쌤도 강아지 키우는데 알죠? 자, 이 개를 한국에서는 개라고 발음하지만 영어에서는 dog, 프랑스에서는 시eng, 독일에서는 훈투라고 합니다. 자, 한국, 영어, 프랑스, 독일, 즉 어떠한 사회마다, 나라마다 각각 다른 발음으로, 각각 다른 발음 표현으로 합니다. 무엇을요? 같은 대상을. 이거 무슨 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는 기호 사이에는, 표현하는 형식 사이에는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연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랜덤으로 임의로 우연히 결합이 되어서 쓰이고 있다라는 점. 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다음 대화의 상황과 관계 깊은 언어의 본질. 이 어절로 쓰라고 했습니다. 두 어절로. 선생님, 사람의 발목 끝에 달린 신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발이라고 해요 라고 했습니다. 발목 끝에 달린 신체 부분을 무엇이라 할까요? 학생들이 발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에요. 똑같이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을까? 뭘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똑같은 발음으로 똑같이 발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언어의 무슨 성이었을까요? 언어의 사회성이죠. 사회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기호를 쓰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서 학생들이 전부 다 발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자,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문제. 이제까지 쓰이던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역사성에서 바르지 않은 것. 이제까지 쓰이던 말이 사라지기도 한다. 소멸되죠. 그쵸? 아까 배웠던 온, 즘은, 가람 이런 것들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소리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뿌리가 아니라 불위, 물이 아니라 물, 불이 아니라 물 이렇게 발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뭐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발음했대요. 이렇게 발음이, 소리가 바뀌기도 하고요. 3번 얼굴, 지갑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변하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얘는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얼굴이라는 것도 그대로 쓰였고 지갑이라는 것도 그대로 쓰였는데 과거 조선시대 때 얼굴은 face가 아니라 몸 전체, body를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였고요. 지갑은 가죽으로 된, 천으로 된 어떤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종이로 만든 갑이다 라는 의미로 쓰였대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바뀐 거였죠. 소리가 아니라 의미가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의 창조성이 나왔어요. 쉽죠. 창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뭐 해내는 걸까? 그렇지. 창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인간은 한정된 의문이나 단어를 가지고 한정된, 즉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음은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어떠한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굉장히 쉬워요. 얘가 쉬울 겁니다. 안녕이란, 예를 볼게요. 안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셨어요 라고 새로운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지 않아요, 안녕하고 싶어요, 막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근데 여기다 별 붙일게요. 여기다 별 붙일게요. 이게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요 동물의 언어와 구별됩니다. 동물도 언어가 있어요. 왈왈왈, 왈왈왈, 왈왈왈. 지금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가면은 우리 강아지 아미가 저를 반겨줄 건데 이 녀석은 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왈왈왈 밖에 못해요.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해야 됩니다. 너 왜 이제 와서 나쁜 놈아? 빨리 늦게 왔으니까 나한테 간식을 내놔 이놈아. 제가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새로운 말을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다. 언어의 무슨 성? 만들어낸다, 만들어낸다. 창조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규칙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언어의 규칙성은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할 수 있냐면, 자, 그 전에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했어요. 학생들이 대부분 헷갈려하는 게 이런 패턴인데, 약속이라는 것은 누가 약속한 거지? 개인이 모여서 사회에서 약속한 거지? 그래서 약속이니까 뭔가 규칙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건 언어의 규칙성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의 사회성과 규칙성은 다른 건데요. 언어의 규칙성이라는 것은 필기를 하면서 한 번에 인식시킵시다. 문법 체계입니다. 문법 체계. 문법 체계. 즉 언어를 사용할 때 일정한 규칙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보자. 예를 볼게요. 어제는 비가 내리겠다. 자, 어제라는 것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죠. 근데 뭐뭐 하겠다, 공부하겠다, 물 먹겠다, 살 빼겠다, 살 찌겠다, 뭐뭐 하겠다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죠. 즉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와 미래를 나타내는 이 시제 표현과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비가 내렸다라는 문법에 맞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성이다? 규칙. 규칙. 자, 먹었다, 맛있는, 나는 밥을. 보니까 어순이 엉망이죠. 우리말의 어순도 아니고 이건 뭐 영어 어순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를 순서에 맞게 써야 된다는 문법적인 규칙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무슨 성이다? 규칙성이다. 자, 오케이. 5번, 6번 바로 풀어볼게요. 앵무새, 동물 나왔죠? 꽃이라는 말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앵무새니까 꽉 하지만 빨간 꽃이에요. 엄마, 이 꽃 이름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앵무새는. 자, 와, 빨간 꽃이에요.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라고 계속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창조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언어의 본질,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반면 이거는 어떤 문법적인 영역을 설명하고 있네요. 한국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 아, 이거 어순 설명하는 거구나. 문법 설명하는 거구나. 언어의 무슨 성이다? 규칙성이다 라는 겁니다. 네, 24분 했네요. 딱 언어의 기능까지 설명하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좀 서툰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기능. 언어라는 게 위에 특성, 언어의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본질,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면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거죠. 역할. 우리 생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 간단해요. 지시합니다. 지시하면은 말 그대로 지시하다, 어딘가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어딘가를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그곳을 뭐 하겠어? 그렇지, 보겠지. 잘 그렸는데. 그래, 보겠지. 볼 거예요. 맞죠? 아, 저기 봐 하는 지시를 하는 행동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보를 얻어서 저길 봐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시적 관료이고 정보적이라고 했는데 이 정보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언어는 가장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 말 그대로 지시, 저기를 사물, 개념,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책이라고 해. 현재 시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뭘 전달한다? 정보를 전달한다 라는 거. 그 다음 명령적 기능이 있습니다. 명령 그러한 행동을 하라라는 거죠. 쉽죠? 명령. 창문 좀 닫아라. 직접적으로 했죠. 날씨가 좀 춥지 않니? 이랬을 때 우리는 간접 명령이라고 해요. 돌려 말하는 거예요. 필기할게요. 우회적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 말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누구누구야 우리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공부하라고 뭐 한 거죠? 그죠? 명령한 거죠. 자, 날씨가 좀 춥지 않니? 이 말 뜻은 뭐예요? 저 문 좀 닫아줘라 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든 직접적으로 말을 하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어에는 명령적 기능을 한다, 기능이 있다 라는 겁니다. 다음 굉장히 얘는 쉽죠? 다 하고 갈게요. 자, 정서적 기능. 정서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이죠. 우리 서정시 하면서 배웠습니다.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요거랑 조금 다르죠? 지시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좀 다릅니다. 얘는 정보입니다. 약간 객관적인 내용이라면요. 얘는 좀 인간적인, 주관적인 어떤 감정, 슬픔, 기쁨, 놀람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겠죠. 아이고 깜짝이야. 우와, 어머나 정말 멋있다. 아, 맛있구나군요. 정말 맛있다. 영화 정말 재밌어. 어떤 본인의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친교적 기능이 있어요. 친교. 친하게 사귀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누구랑 혼자서 친하게 지내요? 아니죠. 다른 사람.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항상 다른 사람이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이경아 안녕? 오늘 날씨 참 좋네. 그래. 주말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이거 뭐니 보면 날씨 참 좋네.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이 좋은 날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 날씨가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게. 주말에 잘 지냈니? 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너 뭐 했어? 주말에 뭐 하면서 지낸 거야? 이렇게 정말 정보를 물어보는 걸까요? 정보를 전달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냥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되게 발달한 거야. 이런 거지. 땡땡아, 너 밥 먹었니? 라고 했어.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 정말 밥 먹었는지 궁금했을까? 아니야. 우리 조선이란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밥의 문화가 있잖아요. 같이 밥 먹는 식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사라는 걸 통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라는 것도 있죠. 같이 밥 먹을 것도 아닌데 어른들은 항상 이래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그냥 너랑 친하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런 뜻이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 이게 친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심미적 기능. 심미적이라는 것은 아름다움, 멋, 말의 아름다움, 멋. 이건 뭐냐? 문학이죠. 아이고, 잘 안 된다. 이거는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적이다. 우리가 시 있죠? 시적인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문학적이다 라고 하죠. 내 마음은 오수요 그대 노저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 신미라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울 미자를 쓴 거죠. 그쵸? 언어에는 어떤 아름다운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로 어디서 쓰여요? 문학에서 쓰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네, 기억 보겠습니다. 수영, 금지, 니은,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다. 라고 했어요.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을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니은 파트가 되겠죠. 니은이 되겠죠. 자, 수영 금지. 얘는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영을 하지 말아라 라고 뭐 한 거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능? 명령적 기능이 되겠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자신의 놀람이 드러났죠? 그래서 정서적 기능이고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어 라는 어떤 뭘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봐봐. 선생님 이거 귀여워. 이거 정보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 금지. 수영을 하지 말라는 정보를 전달한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쌤이 명령적 기능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 움직이는 거예요. 수영하지 말아라.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적 기능과 구별해서 확인하시고, 자, 보면 요거 별표 칠게요. 다음 문장에서 언어의 기능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별표 3개 칠게요. 이게 모두에 한 번 더 밑줄을 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어떠한 언어에는 딱 하나의 기능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엄마, 저 배고파요 라고 표현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뭐를 전달하는 거냐면, 어머니, 저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배가 고픈 상태예요 라는 뭐를 전달하는 거야?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엄마는 뭐라고 또 반응을 또 유도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배고프니까 밥 좀 주세요. 말이 좀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에게 식사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고 뭐 한 거죠? 명령을 직접 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9번. 열 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무슨 기능일까요? 평소에 잘 안 씁니다. 어디서 써요? 그렇죠? 이런 심미적 기능, 문학에서 혹은 어떠한 뭐 명언, 뭐 속담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심미적 언어로서 맛깔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길의 물속, 물 안은 살펴볼 수 있지만 하나의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라는 띵언을 남겼네요. 이런 것은 말로써 맛깔나게 표현한다 라는 거죠.